10월 4일 모의고사 공통 9번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범위 여기 나와 있고 부등식 이렇게 간단히 주어져 있고요. 요것에 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식도 주어져 있고 a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은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대칭성, 주기성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좀 파악을 해보려고 했더니 A가 부호가 좀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미리 그려놨어요. 그래서 A가 양수면 그대로 원래 사인 그래프, 음수면 뒤집어 놨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지 작을지 몰라서 높은 거 낮은 거 둘 다 그려봤는데 상황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 그 다음에는 이제 근을 진짜 볼 건데 그냥 큰 거 기준으로 그냥 볼게요. 여기랑 여기가 그러면 근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더해서 3분의 7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의 중점이라고만 살짝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반 나눠보면은 여전히 뭐가 넘어요? 파이가 넘습니다. 파이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파인데 얘보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야 더해서 파이보다 클 수 있겠죠. 중점이. 그래서 양수일 때는 작으나 크나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상관없이 왼쪽에 쏠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가 음수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음수인 그림에서 집중해서 보면은 교점을 뭐 큰 버전으로 본다면 이렇게 두 개인 건데, 일단은 이 그래프 상태에서 그 알파 베타의 관계가 어떻다?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베타인 건데, 베타는 뭐가 있어요? 알파에다가 파이 더한 거, 이렇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관계식이 나왔으면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파이를 대입해주면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준 거라서 알파가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알파가 3분의 4니까 3분의 2 파이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처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걸 A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요 알파라는 애는 사실 부등식의 해 일부지만은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등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는 게 좀 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사인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같다라고 바꿔서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값을 구하면 A가 그냥 나오겠죠. 사인 3분의 2파이는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0번에 자주 나오는 시각 문제인데, 원점 출발하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위치가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어떤 시각? V가 0이 되는 두 번째 시각을 찾겠다는 거죠. 그럼 V를 구해주면 미분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되고 3으로 묶어주고 인수분해가 잘 돼서 두 번째는 언제예요? T가 5일 때 돼요. T가 5일 때까지 어떤 게 궁금하냐면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니까, 실제로 궁금하다는 거는 0부터 5까지 V를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겠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제 V가 지금 생김새를 다 알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적분할지를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설명하자면은 0부터 3까지는 양수 그대로 적분을 하고 간단히 쓸게요. 그 다음에 부호를 바꿔서 3부터 5까지 마저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의미고, V를 적분하면 어차피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X에서 여기 식 보면서 쓸 수도 있고, 일단 간단히 쓰자면은 X에다가 3 대입한 거에 X에 0 대입한 거 뺀 거고, 얘는 X에 5 대입한 거 부호 바꿔서 X 3 대입한 거 빼기인데 부호 바뀌니까 플러스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편할 수 있겠죠. x0은 어차피 상수가 없어서 0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만 좀 정리해 써보면은 2x3에다가 빼기 x5다 라고 해서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만 적분한 다음에 얘는 공식으로 해도 상관없고, 요거는 이제 각자 지금쯤 자기가 더 편한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나는 이게 편하다, 이게 좀 더 빠르다, 익숙하다, 생각이 바로바로 난다, 이런 게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X식 보면서 대입해서
계산만 할게요. 3 대입해서 27, 3, 3은 9니까 108인가요? 선생님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뒤에도 보통 그렇게 계산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대입한 거 125랑 5, 25 12 곱하기 25 그 다음에 45 곱하기 5 이 안에서 계산을 좀 해주면 얘는 9에다가 3 곱한 거 얘는 9에다가 마이너스 12 얘는 9에다가 15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5 더해서 3 여기까지 해서 더하기 3이니까 6 곱할 거고 6 곱하기 9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 25에다가 5가 하나 더 있고 얘는 25에 마이너스 12 얘는 25에 5 넘겨주면은 9 있는 거네요. 그래서 9랑 5랑 더하면 14니까 얘랑 만나면 2개 25 2개 50 정도는 그냥 계산합시다. 요렇게 그러면 이 앞에 거 계산하면은 54에 108이니까 108 빼기 50이니까 58 이렇게 남았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11번에 다항함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볼 만한 거는 이게 위끝 아래끝 때문에 x1 대입 당연히 해보고 싶죠. 요만큼 0이니까 좌변 날라가고 우변에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f1 이렇게 남아서 f1은 0이라는 거 하나 알아냈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냐면 원래는 미분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곱해져 있는 식 때문에 2도 대입하면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1 대입한 이유도 0이 돼서 좀 간단하게 숫자를 얻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2를 대입하고 싶다는 생각도 이런 식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 2도 대입했더니 0 되고요. 좌변이 마이너스 2f 2가 0이라서 f2가 0인 것도 알아냈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분 해볼게요. 미분 해주면은 미분, 안미분 그 다음에 미분, 안미분 플러스 안미분 하고 미분하면 x로 바뀌면서 안에 거 t에서 x로 싹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미분, 안미분 플러스 안미분, 미분 이렇게 일단 했고 요거 한 상태에서도 뭘 해볼까 했더니 식이 더 예쁘게 정리되는 건 별로 없어서 1 대입이나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얘가 0이 돼가지고 사라지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f1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여기 1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f1 사라지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없어지고 f'1이야. 사라질 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1 곱했더니 f'1은 1이다 이렇게. 그래서 f에 대한 식이 되게 많이 나오긴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차식인지 모르죠? 그래서 식을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서 차수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거 다 했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수 알아내기까지 더 해보면 됩니다. 근데 한번 계산해보면은 간단하게 일단은 n이라고 두고서는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면 1차, 2차 계속 해볼 해보면 웬만하면 나오겠지만 일단 n이라고 하고 먼저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n이라고 하면은 얘가 n차인데 이제 또 여기서 사실 갈리죠. n차인데 얘보다 이제 3보다 크냐 작냐. 그러니까 그래야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결정되니까 최고차항이 차수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n차인데 이제 3보다 작냐 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해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n보다 작다고 한번 n이 3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면 얘가 최고차항이지. 그러면 여기가 3차식인데 적분해서 4차식이 되고 그다음 얘를 만나면 5차식이 됩니다. 근데 걔보다 더 작은 식에서 3차보다 더 작은 식에서 한 차수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바로 작은 2차였어도 차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바로 넘어가 볼게요. 3보다 큰 것도. 얘가 최고차항입니다. n이 최고차항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n 플러스 1 되면서 얘 만나서 n 플러스 2차가 되고 근데 여기는 n차인데 얘 때문에 n 플러스 1차밖에 못 가니까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n이 3차인 것만 남았는데 3차인 거에서 또 갈려요 사실은. n이 3차인데
한번 3차만 생각해보면, 여기 3차를 생각해봤을 때는 아까 3차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지금 몇 차였냐면 4차, 5차였어요. 그리고 여기 3차니까 여기 여전히 4차죠. 그래서 또 안 맞습니다. 그럼 뭐야?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차이지만 어떨 수가 있어? 얘 때문에 여기서만 사라지는 경우가 하나 또 있죠. 사실 그게 가장 특이하고 딱 특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창 개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얘가 3차인데 얘 때문에 얘가 살짝 2차가 됐다가 적분의 3차, 얘 때문에 4차. 근데 여기도 3차에다 x 곱했으니까 4차. 이제야 차수가 좀 맞죠? 그래서 드디어 차수랑 최고차항 개수까지 덤으로 알아내서 여기 이제 식을 좀 세워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fx를 최고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이었고 근이 주어져 있죠? 1하고 2. 나머지 근 몰라요. 이런 식으로 세워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더 있으니까 알파 구할 수 있겠지. 자, 미분해주면, 미분해주기 전에 선생님은 요런 정도의 식은 그냥 전개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공식이 아예 있으니까. 그래서 x 세제곱 다 더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알파 플러스 3에 x 제곱. 그 다음 두 개씩 곱한 거를 다 더할 건데, 그러면 2알파, 알파, 3알파에다가 2까지 더해서 2x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네요. 이렇게 전개 다 했고 얘를 이제 미분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부호까지 전개해주고 미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 암산해 볼게요. 자, 미분하면 3x 제곱 부호 바꿔서 이거 부호 바꿔준 다음에 2 가져오고 x 그 다음에 부호 바꿔준 다음에 x 사라졌고요. 상수는 사라졌습니다. 얘가 지금 얼마야 돼? 여기다가 뭘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1이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3 플러스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2알파 6 전개해서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2 얘는 1이다.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나오니까 알파 바로 나오겠네요. 3, 1 없어졌네요. 알파가 0이었네요. 그러니까 fx가 사실은 뭐였다? 마이너스 x, x 빼기 1, x 빼기 2였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3, 그래서 F 구했으니까 답 나오겠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2, 1이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어서 여기 1번에 답이 있다. 자, 수열 문제인데 모든 항의 양수 체크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이 SN이라고 주어져 있고 S랑 A랑 이렇게 연관된 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식 생각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식 보면서 해볼 수 있는 거 해볼 건데 1 대입 굉장히 해보고 싶죠. 이게 바로 뭐니까? A1이니까. 자, A1은 S1인데 문제에 주어지기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같다고 하는 거 식에서 모든 항이 양수기 때문에 마음껏 나눠주면 A2는 1이다. 이렇게 숫자로 하나가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2보다 클 때의 AN은 SN에서 SN-1 이걸 뺀 거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이 상태에서 S랑 A랑 연관된 식이 있다 보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빼라는 얘기네요. 근데 또 마침 여기 AN이 모든 항에 다 있어서 또 약분이 다 가능합니다. 또 약분을 다 해주면은 1은 이렇게 돼갖고 뭘 잘못했죠? 여기 플러스 1입니다. 더하기였어요. 여기 더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다? 두 개 건너뛴 거는 등차 수열인 거야. 두 개 건너뛸 때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주고 이렇게 AN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했고 이거 가지고 좀 식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관계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가지고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너선 등차니까 건너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좀 쓸 수가 있어. 그래서 S5랑 S9가 필요하니까 따로따로 좀 구해보면 처음에 좀 헷갈리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서 괜히 망설이고 고민할 바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좀 쓰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쓰는 게 귀찮다 생각이 들어도요. 어쨌거나 지금 A2만 알아냈기 때문에 얘는 첫째 항을 몰라요. 그냥 A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3개의 합이니까 2분의 3에다가 첫째 항 2개에다가 등차 그 공차가 1인 건 알고 있어서 3개 항이니까 공차 2개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첫째 항을 알기 때문에 암산하도 좋겠죠. 1하고 2겠죠. 그래서 3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서 약분 되니까 좀 정리해주면 3에다가 a1 플러스 1 플러스 3 걔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군요. 모르니까 정리만 해줍시다. 3a1 플러스 6이요. 그 다음에 S9도 필요합니다. S9도 A1부터 홀수번만 이겠지만 그걸 이제 본인이 이해할 수 있으면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1, 2, 3, 4가 아니라 1, 3, 5, 7, 9라는 걸 알면요. 그 다음에 여긴 짝수 점점점 A8까지. 그러면 얘도 다시 한번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 거기다가 첫째 항 2개, 그 다음에 5개니까 공차 4번 더하기 플러스 요건 1부터 시작해서 4개 항이니까 1, 2, 3, 4 더한 거 10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 있고 한 번 더 약분 먼저 해줄 거고 그 다음 정리해주면 20 요거 지금 식 2개 가지고 2번 공식에 적용시키면 S9는 3 곱하기 위에 거니까 계산해 줄게요. 3, 3은 9, 3, 6, 18. 그래서 이항해주면 4A1이 4여서 A1은 선생님 지금 18이라고 말했죠? 18 이항하면 2고 A1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첫째 항을 완전히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S11 구하니까 요거 S5, S9 한 것처럼 한 번 더 예쁘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S11은 홀수번이 A1부터 A11까지고 짝수가 A2부터 A10까지인데 얘 첫째 항 이제 알아냈죠. 항은 몇 개입니까? 12 빼기 1이니까 6개 2분의 6에다가 첫째 항 2개 더하기 6개 항이니까 공차 5개 플러스 5개 항이니까 1, 2, 3, 4, 5 더한 거 15. 이 정도 그냥 계산할게요. 그래서 여기 정리 좀 해주면은 요거 이렇게 약분할게요. 3이고요. 여기 1이니까 얘랑 만나면 6이고 3, 6, 18에 15 더했으니까 답은 33이 돼서 보기에는 3번이 답이네요. 13번에 실수 1보다 큰 실수 A와 양수 B에 대하여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 절대값 지수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지수함수네요.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고 거기서 X축에 또 내린 수선의 발도 만들어서 그들의 어떤 관계식, 그 다음에 길이도 어느 정도는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A, B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상태를 좀 파악해 봅시다. 자, 일단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위에 거는 확실하게는 모르더라도 일단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양수 B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내려간 그림을 생각해 볼 거고 접어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B만큼 내려간 마이너스 B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는 B로 올라오면 되겠네요. 정근선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힌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적당히 올려서 여기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그냥 지수함수예요. 근데 얘보다 어떻게? 굴곡이 좀 사실 A보다 더 작은 수, 1보다 큰 수의 루트시여서 A보다 작은 수니까 조금 더 완만하긴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근선 유지한 채로 그렸어요. 그래서 교점을 A, B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거기서 수선의 발 내린 게 각각 CD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첫 번째가 AC 길이랑 BD 길이에 대한 정보인데 얘가 2대3이라는 얘기죠. 거꾸로 2대3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K면 여기는 2K인 그런 상황이다. 2대3이니까 그 다음에 AB 길이가 나와 있네. 여기 선분의 길이가 루트 5가 나와 있어서 여기 몇 대 몇인지 알게 되면은 길이가 K가 나오게 되겠다.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적당히 예상만 해본 거고 좌표 만들어서 진짜로 해봅시다. 여기 근을 모르니까 뭐 알파, 0, 베타, 0이라고 해보면 이제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지. 그래서 A 좌표를 알파, 하고 위에 거보다 아래 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루트도 2분의 1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A의 2분의 알파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고 B좌표는 베타, A의 2분의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교점이었으니까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지.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절대값. 근데 절대값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서 알죠? 얘는 부호 바뀌었고 얘는 그대로인 거 아니까 a는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의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b랑 방금 구한 거랑 같은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부호 그대로 a의 베타 마이너스 b는 a의 2분의 베타 이렇게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더해주면 다항식은 빠지고 지수만 딱 남으니까 그래도 통일이 되면 좀 좋잖아요. 두 식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줍시다. a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a의 베타 제곱은 a의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a의 2분의 베타 제곱. 그러니까 뭔가 우변과 좌변이 굉장히 연관이 깊죠. 뭐예요? 이게 합차 공식으로 생각하면 얘의 제곱이 얘라는 걸 눈치를 채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남는 게 뭐예요? 여기에는 플러스 약분했으니까 마이너스 남죠. 얘의 2분의 베타. 그래서 여기 약분하니까 1이 남은 거예요.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남아있던 애들이 사실은 얘네들이 y좌표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가 A의 2분의 베타, 여기가 A의 2분의 알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개하면 정확히 여기 길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사실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금 K라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파악만 한 겁니다. 여기가 1이라는 거 알아냈고 얘가 그러면 길이가 2라는 것도 알아낸 거야. 그러면은 길이가 이렇다라고 했으면 일단 첫 번째 이 y좌표의 값이 나온 거죠. 값이. 자, 지금 요 1 때문에 여기 길이로 갔어요. 그럼 그 길이로 인해서 a의 2분의 알파의 길이가 2고요. a의 2분의 베타의 길이가 3이다. 이런 식의 관계식도 나온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5인 게 주어져 있었어서 여기 길이가 실제로 2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뭐도 알게 됐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인 것도 알아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알아낸 게 하나 있다 보니까 연립방정식 하기 전에 있었던 식에 또 대입을 해서 나머지를 또 알아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처음에 b를 소거하고 a의 알파승, 베타승 이런 것들만 구했기 때문에 다시 대입해주면 b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 하고 얘는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2라고 잘 써주면 되겠네요. 얘는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 얘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b가 6이라는 게 아예 숫자로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아직 이용 안 했죠? 색깔 바꿀게요. 요거까지 이용해서 요 위에 두 개가 숫자로 나와 있는데 여기 베타니까 하나를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래서 a의 2분의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2로 바꿔주면 얘가 3인 걸 이용하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얘가 3인 걸 이용해서 양변 제곱해서 분수 없애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무슨 뜻이냐면 a의 알파 곱하기 a의 제곱 이 9인데 a의 알파 제곱은 4니까 4로 나눠주면 a의 제곱이 4분의 9다. 그래서 a 값은 양 1보다 컸기 때문에 뿔마 중에 플러스 선택해서 이렇게 a 값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랑 b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방금 구한 a, 아까 전에 구한 b를 곱해서 3, 3은 9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14번에 최고차원 계수가 2인 3차 함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같은 경우에는 미분했을 때 얘가 최소값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가 만약에 계속 증가하는 상태거나 뭐 사실 상관없지만 증가하는 상태면 여기가 제일 기울기가 작을 때죠. 계속 다 플러스인데 여기도 물론 플러스일 수 있고요. 제일 작은 플러스인 거고 0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극대극소를 갖는 경우에도 요 가운데점 대칭점이 가장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F'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얘는 극대극소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F'의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다. 이 정도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좀 딱 봐도 절대값도 많고 시그마까지 같이 했으니까 좀 쫄 수도 있는데요.
확인을 좀 해볼 만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어쨌든 이런 좀 무서운 식이 있을 때 여기다가 1, 2, 3, 4 대입하는 것도 맞고 이 절대값 속에도 보면은 뿔마 계속 반복되고 얘는 어차피 홀수 짝수 어쨌거나 그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n이 1일 때 한번 해보면 gx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fx에다가 1 대입하면 n이 1일 때까지 그냥 하나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x랑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절대값이 여기 남아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보면 아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이렇게 하고 좀 얘 때문에 좀 걸린다 이런 생각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도 한번 해보면 사실 n이 2일 때는 누적이죠. 앞에 거에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다 똑같이 있되 2를 대입한 것을 또 더하려고 봤더니 x제곱에다가 1이에요. 당연히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무시할 수 있어지고 마이너스 꺼내서 같이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까지는 절대값이 있어서 어려워 보였지만 여기 하나만 잘 해결이 되면 요거까지는 당연히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홀수일 때 미분 가능하다면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수 짝수일 때는 당연히 미분 가능해진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지금 그 자연수 n이 11, 다 더해서 11이다 라는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누구인지 좀 궁금하거든. 그래서 홀수일 때 가능하면 짝수일 때는 당연히 가능하구나 이 생각으로 1일 때 만약에 성립했다고 하면 당연히 2일 때도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3일 때도 성립한다고 하면 4일 때 당연히 성립해야 돼요. 근데 1일 때도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다 성립하면 다 더해서 벌써 10이 되기 때문에 11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생각해보면은 5일 때 성립하면 당연히 6이 성립하는데 더해서 10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딱 한 경우밖에 안 된다는 거야. 누적될 수도 있겠지만 숫자의 크기상 5랑 6일 때만 미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땐 다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황을 지금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n이 5일 때의 상황이 또 궁금해지는 거야. gx를 써보면 f 절대값 f 마이너스 하고 식을 좀 쓸게요. 이거 마이너스 이제 그만 묶어주고 그 다음에 1일 때 절대값이 남아있고요. 2일 때 절대값이 안 남아있고요. 그럼 이제 계속 뭐예요? 더하기 연결해주면서 절대값이 있다 없다 하면서 차수는 늘어나고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만 계속 바뀌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제 여러 번 쓰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양을 봤을 때는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거슬리는 건 당연히 얘도 거슬리지만 얘네들이 거슬려요. 하지만 얘네들은 모두 어떨 때 x가 1일 때 0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일 때 미분 불가능한 애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미분 가능하대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얘가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야. 다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애들 때문에 이런 애들은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니까 g가 미분 가능해지려면 f가 절대값 f가 어디서만 x는 1에서만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이어야 이렇게 같이 잘 적절하게 조합했을 때 미분 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미분 가능한 애랑 미분 가능한 애 더하면 미분 가능하죠. 근데 가능한 애랑 불가능한 애 더하면 얘 때문에 무조건 불가능입니다. 근데 불가능 더하면 가능해질 수도 있지만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여기선 가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가 껴있는 이상 얘는 안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f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위에 두 가지 생각해보면 얘가 0인 걸 알았기 때문에 1이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여기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접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해보면 되냐면 실제로 미분을 해가지고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식 만든 식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gx를 1로 기준으로 식을 두 개 쓸 수가 있겠죠.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보면은 지금 f는 아직 모릅니다. f 절대값은 알고 있죠. 우리 사실 알고 있어요. 1일 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1보다 작을 때 부호 바꿔야죠. 부호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서 x가 1보다 작을 때 여기 속에 있는 거 다 음수고요. 얘는 계속 양수입니다. 그럼 음수로 바꿔주면 부호가 얘가 음수로 바꿨다가 얘를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부호가 다 바뀌면 속에 계속 플러스로 바뀌면서 5가 돼갖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부호 바꿨다 만났으니까 얘가 오히려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상태로 왔다 갔다 해주고 남은 거는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1보다 클 때는 다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플러스니까 x의 부호는 다 마이너스고 안에 숫자는 번갈아 가면서 사라지다가 마이너스 1 만나서 1만 남네요. 다 플러스고 다 마이너스고 거꾸로 얘기했죠. 다 플러스니까 안에서는 나오면은 다 마이너스인 거야. 세제곱, 네제곱, 5제곱에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대로 미분하기도 나쁘지 않죠. 미분해주면 f 프라임 1 x 3x 제곱 4x 세제곱 5x 4제곱 항상 사라지고 이제 f 프라임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3x 제곱 4x 세제곱 5x 4제곱 상수 사라졌어. 그 다음에 g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고 미분계수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대입, 1대입 하면 같아야 된다. 그걸로 한번 식을 세워보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로 이용을 해서 점이분계수, 미분계수 같다고 하는 겁니다. 1 대입했을 때 얘가 자꾸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쌓였다가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3 같다. 오른쪽에다 대입하면 f 프라임 1에다가 여기 1 대입하면 쫙 다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항해주면 이 f 프라임 1이 플러스 18이니까 f 프라임 1이 9다. 이렇게 숫자로 식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f 프라임 x의 식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축이 0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최고치 한계수가 2인 3차함수 f였으니까 얘 최고치 한계수가 6인 것만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축이 0이니까. 여기다 이제 얘 대입해주면 q가 나오겠네요. f 프라임 1은 6 플러스 q인데 걔가 9니까 q가 3입니다. 그럼 다시 f 프라임 x가 6x제곱 플러스 3이고 그러면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3x에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처음에 우리가 알아냈던 게 여기 이제 1일 때 여기 딱 원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f1 대입하면 상수 나오겠네요. 옆에다가 이어서 할게요. f1은 5 플러스 c니까 걔가 0이라면 c가 5일 수밖에 없겠다 해서 이제 fx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f3을 물어봤기 때문에 식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f3은 여기 보면서 27에 54, 33은 9, 54에 9에 방금 구한 c 해주면 4니까 58이 돼서 답은 4번이네요. 15번 수열 킬러 나왔죠. 모든 항이 정수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에서 5번째 항까지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을 보면은 일단은 홀수냐 짝수냐가 궁금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수라고만 했고 절대값도 씌워져 있어서 부호는 모르는 상황이네. 근데 어쨌거나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2로 나눴기 때문에 0이 되거나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 짝수를 곱해서 5를 더했기 때문에 결과가 무조건 홀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거 다음은 무조건 저기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도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모르는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식이 다르니까 경우를 나눠볼 거고 더해서 7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 A1, A2 이렇게 알아보기보다
전체적인 파악을 먼저 아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가 만약에 홀수면 여기 지금 m 사용하셨으니까 여기도 m으로 할게요. am의 절대값이 만약에 홀수면 그 다음 항은 위에 걸 보면서 2분의 절대값 am 플러스 3 이렇게 구하겠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거의 절대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면 얘랑 더한 거의 절대값이 7이니까 얘가 7이거나 마이너스 7인데 여기 절대값이 또 있으니까 경우를 또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am 플러스 3이 양수일 때 그러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2 곱하면서 가지고 와볼게요. 2am 플러스 3은 14거나 마이너스 14다. 3am은 3 이항하면 11이거나 마이너스 17인데 3으로 나눠봤자 3의 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항이 정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수가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얘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음수로 바꿔서 부호 바뀌는 거 생각하면서 똑같이 2를 곱하면 2am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3은 14거나 마이너스 14. 얘는 am은 하고 정리되니까 정수는 정수겠네요. 17이거나 이항하면 마이너스 11인데 뭐라도 생각해야 되냐면 요게 해당되는지 볼 건데 17이면 20이니까 음수일 수가 없죠. 마이너스 11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됩니다. 얘는 이제 요 조건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m이 마이너스 11이면은 괜찮다. 그 다음 거랑 더해서 7이 되면서 이렇게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홀수인 것만 해봤으니까 두 번째 이제 짝수인 거. am의 절대값이 만약에 짝수면은 밑에 식을 보면서 am 플러스 1은 뭐냐면 마이너스 4am 플러스 5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또 만들어 보면 얘랑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게 7이다. 그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3m 플러스 5가 7이거나 마이너스 7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3am이 2거나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2. 마찬가지로 얘는 정수가 아니라서 탈락이고 am이 4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한 경우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2 이상일 때만 가능했기 때문에 A1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은 모르고 A2가 11이거나 4이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고 A2가 아니라 A3나 그 뒤에 게 그럴 수도 있겠죠.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1이면 사실은 이제 숫자로 나왔으면 여기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대입해주면 돼요. 11 대입하면 8이라서 4고요.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밑에 거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11이에요. 아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지. A1은 거꾸로 돌아갈 건데 아까 마이너스 11 여기 양수 나왔으니까 될 리가 없죠. 여기서 마이너스 11이 나온 거예요. 그럼 는 마이너스 11 해주면 마이너스 16 나와서 4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는 4일 수밖에 없어서 요거 5개 다 더한 거 절대값이 다 더한 거 15, 15, 30, 34가 여기서는 답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세 번째에서 마이너스 11이 시작됐을 수 있잖아. 뒤에 건 이미 구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시면 되고 요 앞에 것도 방금 구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첫째 항은 또 다르죠? 4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얘가 아니라 위에 거네요. 그럼 는사 해주면은 얘가 8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애는 얘가 플러스일 때는 얘가 이제 플러스 8일 때는 5인 거고요. 마이너스 8일 때는 마이너스 11도 돼서 얘는 첫째 항은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1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5로 더해주면은 근데 사실 절대값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최대값 궁금하거든요. 이거 다 더한 것에 최대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1을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15, 15, 30에 41이네. 얘가 훨씬 크니까 일단은 첫 번째 34는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4도 후보에 있었다 이거야. 근데 4가 지금 두 번째 온 거, 세 번째 온 거 다 했죠. 그 다음에 사실 마이너스 11도 세 번째 온 거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 것도 했고요. 4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네 번째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계속 나머지는 반복이고 합은 일정하니까 답은 이 둘 중에 골라주는 거고 최대값이 답이니까 4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20번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수 a에 대해서 gx는
F랑 관련된 정적분으로 정의가 된 함수네요. 근데 여기 이제 A랑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냥 G의 근이고 F의 근이죠. 모든 원소는 자연수라고 힌트가 중요하게 주어져 있고 교집합의 원소가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교집합 원소 때문에 F도 4가 근이고 G도 4가 근이란 얘기야. 근데 G는 F로 정의가 됐으니까 F를 먼저 식으로 세어보면 괜찮겠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차함수니까 4를 근으로 하나 갖고 나머지 근 모르니까 뭐 알파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G 4가 0이라고 했으니까 정의된 상태에서 대입을 좀 해보면 4부터 4 플러스 A까지 FT, DT 적분한 값이 0이다 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제 fx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4면 여기서부터 적분을 하다가 0이 되려면 지금 음수부터 시작했으니까 양수 어딘가까지 갔다가 4 플러스 a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4 플러스 a가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4였다면 계속 쭉 그 뒤로는 양수기 때문에 적분에서 0이 되는 4 플러스 a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근을 뒀던 부분이 이제 알파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대칭성까지 생각하면 얘가 4로부터 a만큼 율로 간 거면 여기서부터 a만큼 작아진 쪽에 여기 똑같은 여기 대칭인 부분이 여기 있겠죠. 지금 얘가 4고요. 얘는 알파로부터 a만큼 왼쪽으로 간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근을 생각해 보면은 F 같은 경우에는 4랑 알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합 A의 원수 자체가 4랑 알파인 건데 그럼 B는 어떤가 봤더니 일단 교집합이 4라고 했고 4부터 4 플러스 A까지 적분해서 0이 되는 넓이가 같은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럼 반대쪽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넓이가 0이 돼야 되겠죠.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대입한 것도 0이다. 그래서 여기 집합 B에는 알파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합집합도 한번 구해보면 겹치는 거 하나만 써주고 알파랑 알파 플러스 A 다른 원소 확실하기 때문에 양수 A라서 확실하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모두 원소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구해줘보면 4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 이렇게 구하란 얘기입니다. 좀 정리를 해두면은 4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A 이 정도 알아볼 수 있겠고 문자 A와 알파에 관해서 관계식이 하나 더 구할 수 있으면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조건을 다룬 것 같은데 여기 별표 쳤던 모든 원소가 자연수라는 것을 지금 놓쳤고 아직 안 했고 4는 자연수 되어 있으니까 알파도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어떤 양수도 자연수라는 거야. 그러면은 양수 A를 뺀 거기 때문에 빼서도 알파가 알파 빼기 A가 자연수이려면 알파는 이제 알파 빼기 A가 이제 1 이상인 거. 그러니까 알파는 1이면 절대 안 되겠죠. 그 이상인 어떤 자연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게 더 작은 애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야. 그러면 경우를 좀 나눠서 어차피 얘가 지금 4보다 작고 알파는 4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빼기 A가 자연수이려면 1부터 시작해서 4보다는 작아야 이 그림이 성립하기 때문에 넓이가 0일 수 있기 때문에 3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빨리빨리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자 하나로 좀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알파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둘게요. 그러면 뭔가 관계식이나 범위를 하나 더 구하면은 이런 애들 중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또 아직 이용 안 한 게 뭐냐면 넓이가 0일 거라는 생각에 가능한 그림을 그린 거지만 사실 진짜로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같다라는 거를 숫자로 식으로 확인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G4가 0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G4를 정의대로 쓰자면 4부터 4 플러스 A까지 FT, DT인데
이차함수니까 뭐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2개짜리 다항식을 넣기는 좀 귀찮을 수 있겠죠. 왜냐면 적분하면 3차식이 되고 3차식 전개해야 되니까. 그럼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여기 4만큼 똑같이 가 있으니까 4만큼 같이 평행이동을 시키면 차라리 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근이 4에서 0이 되면서 식이 훨씬 쉬워질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구간을 4씩 빼줘서 4만큼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래프도 왼쪽으로 4만큼 이동하면 x 대신 x 플러스 4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x 플러스 4 빼기 알파가 되네요. x로서는 변수 썼으니까 여기 dx라고 같이 바꿔 쓸게요. 그 다음에 얘를 예쁘게 전개해서 정적분 하겠습니다. 전개 미리 해두면은 이렇게 따로 해두고 그러면 정적분 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여기가 지금 x죠. 2분의 1 4 마이너스 알파의 x제곱 0부터 a까지 대입해주면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4 마이너스 알파의 a 제곱이 0이라는 거잖아. 근데 a가 양수기 때문에 a 제곱 팍팍 나눠줄 수 있어서 3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4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해서 a와 알파의 관계식이 하나 더 나왔죠. 지금 위에다가는 알파는 하고 정리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대입하면 딱 좋게 a는 하고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은 양변에 6 곱하면서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3a 이렇게 됐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3 알파. 얘를 위로 대입해주면 아예 값이 나오는구나. 그죠? 여기다 대입을 해줄게요. 보면서 그러면 알파는 하고 여기다 1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5로 바뀌어서 플러스 2분의 3 알파. 그러면 이항해주면 2분의 1 알파가 5라서 알파는 10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 비슷하겠죠? 여기다가 알파는 해주고 여기다 2 더하는 거니까 여기가 하나씩 줄어들면서 그러면 여기 2항에서 2를 곱하는 거니까 알파는 2씩 줄어들겠지. 그래서 알파는 18, 6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다.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거의 최대값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럼 알파는 클수록 좋지만 알파 A 관계식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식조차 변경을 먼저 해주고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사실 여기 알파 마이너스 A가 얼마인지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이렇게 따로 계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어떻게 된다고? A 대신에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3 알파를 아예 넣어서 얘를 알파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랬을 때 얘를 보고 알파가 클수록 크다. 알파가 작을수록 얘가 크다를 확인한 다음에 요것 또는 요거를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형태가 요 알파 마이너스 a가 그대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얘가 1씩 커질 때 얘는 2씩 작아지니까 둘을 더했을 때 가장 큰 건 뭐겠어요? 좀 덜 작아졌을 때가 더 크겠죠. 그래서 4 플러스 알파가 10이면서 알파 마이너스 a가 1일 때가 가장 최대값이어서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21번에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네요. 자, 21번 그림과 같이 A, B가 4고 그 다음에 BC랑 AD가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거 성질들을 막 스쳐 지나가야 되고 활용 많이 할 겁니다. 삼각형 AB에 외접하는 원과 CDE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같도록 이게 R이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기억하기 위해서 같도록 BCB 점 E를 잡는다. 삼각형 ABE의 넓이를 S1이라 하고 삼각형 CDE의 넓이를 S2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는데 또 새로운 각도가 등장했으니까 이런 애들 빠르게 문자로 둬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CED 한 번만 꼼꼼하게 CED 한 번만 꼼꼼하게 표시 잘 해주고 그 다음에 AEB AEB 엉뚱한 곳에 표시하지 않도록 한 번만 꼼꼼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우리가 아까 반지름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한번 사인 법칙 써보면은 사인 법칙 써봐도 되고요. 우리가 어차피 사인 B가 코사인 B니까 사인 B가 그 대변의 길이의 B니까 여기가 지금 2대 1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도 길이가 2대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인 법칙 직접 쓰셔도 되고요. 길이 비의 관계식 기억나면 바로 구해도 좋겠다. 그래서 길이 하나 구했고, 그다음 넓이 나왔으니까 우리 사인 값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는데, 사인의 관계식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딱 넓이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S1 구해보면 2분의 1. 그럼 여기 나머지 변들이 다 궁금하잖아. 그래서 문자로 또 표현을 할 건데, 궁금한 게 뭔지 좀 찾아서 선생님이 이런 거 중심으로 문자를 표현을 하는 편이야. 그래서 A가 궁금하니까 여기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C2가 궁금하니까 여기를 Y라고 둘 거고, 구하고자 하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라고 먼저 간단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 나머지 길이들도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문자가 4개나 생기려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죠. 근데 안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게 또 있어. 뭐였냐면, 지금 얘가 등변사다리꼴이라는 걸 아직 이용을 하나도 안 했잖아. 첫 번째로 이용할 것은 여기 각에 대한 정보를 좀 이용할게요. 뭐냐면은 이게 2개 더해서 180도지. 그럼 무언가 하나를 각 하나 중심으로 잡으면 나머지 각이 이렇게 되면서 사인은 동일하고 코사인은 부호만 바꾼 거랑 이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도 이용하기 좋아 보이지만 얘네들도 너무너무 아예 똑같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좋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좀 이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사인 값은 똑같고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아까 8 구하듯이 여기 대변의 길이가 아예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문자 만들지 않고 x라고 하나를 깔끔하게 둘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 여기 b2만 모르다 보니까 요거 했을 때 이 b에 관련된 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살짝 뭐 a라고 좀 다른 계열처럼 좀 둔 다음에 얘를 한번 간단히 구해 볼게요. 자, s1 구해보면, 마저 구해보면 s1은 2분의 1, 그 다음에 ax, 그리고 sin b 돼. 그 다음에 S2는 2분의 1 xy 그 다음에 sin 알파 이렇게는 3대 2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은 2분의 1 약분할 수 있고 x 공통되니까 약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sin 베타와 sin 알파가 아까 여기 sin 알파의 2배가 sin 알파는 sin 베타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 2가 남겠죠. 그러면 남은 것만 다시 한번 써보면 a 대 2y가 되는 거야. 얘가 3대 2니까 비례식 성질을 사용해보면 2a가 6y가 되고 간단히 a가 3y가 돼서 얘를 금방 문자를 없앨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엔 x랑 y만 남은 상태에서 문제를 더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 다음으로는 뭐를 안 써봤나 봤더니 변의 길이가 그래도 문자로 어느 정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도 써볼만 하다라는 건데 여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b를 안다고 해서 코사인 b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번에도 여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마주보는 변도 똑같기 때문에 이걸로 식을 좀 세워볼게요. 자, 위의 삼각형부터 x제곱은 a제곱 대신에 9y제곱 플러스 4, 4, 16 그리고 얘를 딱 봐도 얘가 둔각이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부호를 반대로만 하면 돼서 얘를 근데 기준으로 이왕이면 할게요. 얘를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2배 하고 곱해주면 24y의 코사인 세타라고 바꿔줄 수 있겠지. 근데 밑에 삼각형에서도 x제곱은 할 거니까 여기랑 같다라고 줄 수 있고 해보면은 y제곱에 88은 64 마이너스 2배 하면 16y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똑같아서 좋긴 했지만 y랑 코사인 세타라는 두 문자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만 딱 봤을 때도 지금 무언가를 구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럼 지금 y 또는 코사인 세타를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는데 등변사다리꼴이라는 특징을 하나 더 쓸 수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수선heb을 내리면 세타 포함하지. 그 다음에 여기 4랑 8 알고 있기 때문에 4 내려가면 나머지 변의 길이 4인데 반 나눠지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2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코사인이면 여기 빗변분의 밑변 2인데 빗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y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약분도 돼서 숫자로 바뀌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코사인 세타는 4y분의 2여서 약분해서 2y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은 9y 제곱 플러스 16이에 2y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약분돼서 12만 남고 여기도 한번 다시 정리해주면 y 제곱에다가 플러스 64에
2y 나눠주면 마이너스 8y 이렇게 되네요. 8y도 약분되죠? 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고 연립을 해보면 이항해서 8y 제곱은 하고 이쪽 싹 이항하면 얘는 28이고요. 이항해서 마이너스 28 되면서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36 빼주면은 28이 되네요. 그래서 y 제곱은 4로 나누면 7이니까 2분의 7 이렇게 해서 y값 또는 y 제곱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대입해서 x값 구해주면 되겠죠? x제곱은 9y 제곱 있으니까 2분의 9, 7, 63 플러스 28이니까 2분의 56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19다. 그래서 x제곱까지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다고 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기 때문에 x제곱 2분의 119에다가 y제곱 2분의 7 더해주면 2분의 126이어서 63이 답이 됩니다. 22번에 양의 상수 a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 f가 a랑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요거에 서로 다른 모든 극값의 합을 gt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g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이 식을 가끔 쓸 거라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a와 k가 궁금하다는 상황이네요.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죠. f가 a만 모른 채로 식이 그래도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면 4, 3, 12 x 세제곱 플러스 12 ax제곱 플러스 24 a제곱 x 이렇게 됐고 많이 묶이네요. 마이너스 12 x까지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2 a제곱 이렇게 묶여서 여기가 또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여기 x제곱의 인수가 있기 때문에 0에서 접하면서 0, 마이너스 a, 2a 이렇게 그 값을 갖네요. 그러면 플러스인 쪽이 더 크니까 여기도 조금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꼴이 되겠다. 음수 마이너스 a와 양수 2a일 때 그리고 0에서 접하면서 그 값을 가지는 이런 그림이다 라는 거야. 최고차항 음수니까 내려가는 그림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실수 t만큼 내려갔다가 접어 올린 그림에서 그 값의 합을 gt라고 하겠대. 그 gt라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일단 분모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니까 이 별 때문에 g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gk 플러스 h 마이너스 gk 마이너스 12 얘도 0으로 가야 되겠죠. 일단 극한이 존재하려면. 여기는 이제 h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극한 안에 남아 있어야 되고 여기는 상수니까 그냥 보내줄 건데 둘 다 마이너스니까 옆으로 2항까지 해주면은 gk 플러스 10 이런 뜻이 돼서 얘가 어떤 뜻이 돼버리냐면 k에서 극한 k에서 함수값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야. 10만큼 차이 난다는 거고 누가 더 10만큼 크다는 거고 어쨌든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에 일단 초점을 맞춰보면 gx는 k에서 불연속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럼 g가 어떤 애인지를 생각해보면 불연속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어야 돼. 극값에 서로 다른 극값에 합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지금 극값이 이렇게 3개 있고 접어 올리면 물론 0 될 때마다 다 극값이겠지만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극값이겠지만 0은 합에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이 극값 3개 가지고 뭔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뒤집히고 했을 때는 똑같이 변화하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서로 같아지는 극값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는 처음에 좀 넓게 해석을 하자면 극값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바뀔 때겠죠.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불연속하지 않단 말이야. 어떨 때 팍 바뀌냐면 즉 어떤 상황일 때 같은 극값이 생겼을 때
왜 그러겠어? 일단 만약에 그 값을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만 봤을 때도 이 세 개가 그냥 같이 변화하고 천천히 이동하는 거야, 차례차례. t가 변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세 개를 다 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랐다가 같아지는 순간 원래 있던 하나가 통째로 팍 사라지는 거니까 변화가 팍 생기는 거야. 얼만큼? 10만큼. 이런 상황이겠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아, 그럼 K가 얼마가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K를,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뒤집히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의 변화가 없고요. 요 위로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올라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너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같은 급값이 없네 생각했다가 딱 보이죠. 한 번이라도 해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떨 때 이제 같아지겠습니까? 얘네들이 이제 첫 번째로 같아질 확률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떨 때요? 얘랑 가운데에 딱 t가 지나갈 때, k가 지나갈 때 이렇게 접히면서 얘네 둘이 같은 순간이 오겠다라는 거야. 이런 상황들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확인 안 한 게 뭐냐면은 일단 그 값이 존재한다만 확인했던 거라서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정말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10이 나는 걸로 뭔가 미지수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돼서 미리 좀 그려놨고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t가 요거 선생님이 지금 미리 구해놔서 여기는 안 구했는데 fx에다가 마이너스 a와 2a를 각각 대입한 값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로 k 값이 여기 딱 가운데를 가로지른다 했으니까 5a의 절반이죠. 2분의 5a 4제곱, 5a 4제곱의 절반. 그러면은 t 값이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가고 그러면은 얘가 그만큼 내려갔다가 x축에서 접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x축으로 변한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바뀐 그래프 gx를 위해서 바뀐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선 사실상 여기가 누구냐면 t가 되는 거죠. 이제 회색은 거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y좌표는, x좌표는 필요할 때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즉 gt 즉 k가 얘일 때니까 g 2분의 5a 4제곱일 때 값이 얼마냐 보면 얘랑 그 값이 같으니까 한 번만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얘 하나 더 더하면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0일 때에도 그 값이 다 존재하지만 0은 더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애들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y값을 헷갈리니까 이렇게 살짝 지울게요. 보이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올라온 그 값은 t예요, t. t 하나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요 크게 올라간 값은 누구겠어요? 원래 32a 4제곱이었는데 t만큼 내려갔다가 낮아졌다가 올릴 때 뒤집어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럼 그대로 부호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는 32a 4제곱이 되고 이 근처에서 또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근처에 있는 gt를 생각해보면 이 근처만 궁금한 거니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GT를 다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살짝씩 연필로 그어도 좋고 그림을 여러 번 그려도 좋은데 이 t를 파란 쪽에 가지 않고 낮춰도 보고 올려도 보는 거야. 그러면은 낮췄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렇게 크게 접혀 올라가는데 얘가 작게 되는 거고요.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낮게 되고 얘는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 그래 t 값을 조금 더 높이 올리면요 여기가 오히려 짧아지고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색깔을 보면서 요렇게 되고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요렇게 돼서 방금 그 경우를 했나 보네요. 여기를 먼저 해볼까요? 이제 반대로 얘가 좀 t가 낮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림에 누가 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같지 않은 상황을 일부러 연출한 거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극값을 다 더해주면 그게 GT의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세 값을 더해주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0 대입했던 t와 오른쪽 끝에 있던 32a 4제곱 빼기 t는 동일합니다. 이런 것도 매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 똑같고 뭐가 변하는지 생각해야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여기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 원래는 5a 4제곱이었고
t만큼 줄어서 내려갔고요. 얘도 접어 올렸을 때 뒤집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호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5a 4제곱에다가 t를 뺀 거. 요걸 좀 정리를 해주면 t 하나는 사라지는데 마이너스 t가 남고 둘이 더해서 플러스 37a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gt를 이 근처에서의 gt를 그려보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다가 요 딱 2분의 5a 4제곱일 때만 10 작아야 되는 거죠. 누가 작은 거죠? 극한이 더 큰 거니까 함수값이 더 작은 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이제 32a 4제곱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를 대입한 값을 극한값으로 가질 수 있겠죠. 대입해보면 2분의 5, 74죠? 74, 그럼 2분의 69. a 4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얘네가 10 차이 난다라는 거거든. 사실은 일단 여기선 해볼게요. 2분의 69a 4제곱 마이너스 32a 4제곱은 2분의 64를 빼면 2분의 5a 4제곱이 돼서 얘가 10이려면 5 약분하면 2니까 a 4제곱이 4가 돼서 a가 진짜 궁금한 거면 양수 a니까 루트 2로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나왔고 a를 사실 대입하면 k 값도 나온 거거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a제곱 플러스 k제곱 사실 답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했는데 답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얘가 답이 맞겠죠. 계산 실수한 게 아니라면 얘가 답이 맞는 거고 나머지 케이스들에서는 뭔가 오류가 생겼다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확인을 아직 안 해본 건 뭐냐면 요거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1이 진짜 나오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보면 다시 별표 가져와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k 플러스 h 마이너스 gk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림을 보면 10만큼 동떨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하나를 10을 낮출게요. 그러면 gk 플러스 h 빼기 10하고 gk를 바라보면 얘를 그냥 어떻게 정의를 해보자면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와서 그 k가 아닐 때 x가 k가 아닐 때는 gk에서 gx죠. 그러니까 gx에서 10만큼 뺀 함수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두색 그래프겠죠. 그 다음에 x가 k일 때는 그 함수값 자체를 또 가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hx 자체는 그냥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지금 hk 플러스 h가 그 h가 다른 거죠. hk 플러스 h가 되는 거고 얘가 어차피 gk가 hk 똑같기 때문에 얘가 hk가 되는 거라 얘가 h 프라임 k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렵게 연두색은 지금 사실은 이유를 설명한 거고 그러고 보니 뭐야 그냥 이 근처 함수 불연속이지만 얘의 기울기 자체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나머지 경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얘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쨌거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어서 여기서 요구하는 게 이제 성립을 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대로 a가 루트 2일 때 답이 됩니다. 그래서 k를 구하면은 2분의 5a 4제곱이었어서 a 4제곱에 4 대입해주면은 10이 나와가지고 답은 a제곱 플러스 k제곱 물어봤기 때문에 2 플러스 100 해줘서 답이 102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해보긴 해야 되니까 하나만 보여줄 테니까 나머지 하나는 본인이 해봅시다. 지금 그림을 2개 그려놓긴 했는데 나머지는 해설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하나만 더 보여주자면 왜 안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면 또 그리고 중요한 거 어떨 때 K의 후보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거 2개 접한 거 같을 때를 접힌 거 같을 때 했다면 또 어떻게 이렇게 2개 접혀서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후보는 누굽니까? K가 이거 32a 4제곱의 절반인 16a 4제곱일 때도 있겠지. 그러니까 T가 여기 가운데 어딘가를 지나가면서 여기 지나가면서 그래프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해보면은 G16
A 4제곱은 이제 빠르게 하는 것도 보여줄 거니까 여기까지는 꼭 들으세요. GA 플러스 4제곱은 이거 극값 두 개 똑같으니까 하나만 할 건데 얘가 뭐 얘로 하면 좋겠죠? 32A 4제곱에서 t만큼 줄어들었다가 안 접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뺀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더하면 되는데 t만큼 줄어들었다가 부호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바꿔서 5A 4제곱에서 t를 뺐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원래 그래프를 보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t가 사라지네요. 그리고 1을 빼서 27A 4제곱.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또 GT도 역시나 그려보면 또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t를 살짝 낮춰보면은 누가 더 올라갑니까? 얘가 더 위에 더 서 있고 얘는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또 다시 더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살짝 t가 올라갔을 때도 이번에는 얘가 더 높이 올라가 있고 뒤집혀서 얘는 여기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 거라서 이렇게 높이, 얘는 조금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알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살짝 다르다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더했던 요거 두 개는 그대로 가도 되겠죠.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계산 결과. 요거 두 개 그대로 가져왔고 얘가 바뀌었어요. 여기는 하나가 바뀌었어요. 얘는 누구냐면 얘를 중심으로 가져왔으니까 이번 얘를 써볼게요. 얘 가운데 건 누구냐면 t만큼 줄어들었다가 뒤집혔죠. 그러니까 그냥 t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 했던 행동들을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경우 나누는 문제들도 다 새로운 경우처럼 풀면 안 되고 앞에 했던 계산, 그런 패턴 이런 것들 잘 가지고 와서 빨리빨리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미리 파악했던 거 있죠. GT를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t에 대한 기울기 1이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확인해 봤을 때 그 극한, 그 별표 극한 있죠? 값이 1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확인만 좀 시켜주면 먼저 처음 부분만 좀 해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뭐야? 얘랑 같을 때도 있을 수 있죠? 32, 5 더해서 반다는 2분의 37A 4제곱 K가 얘일 때 한 번 더해서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G 2분의 37A 4제곱도 구해고 그 근처에 있는 GT도 구해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도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기울기가 1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설지 그림도 봐가면서 사실은 보기 전에 케이스 2에서 이해를 잘 해갖고 여기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